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인문사회정보팀에 재직하고 있는 유학생 전담사서 임영서입니다. 이번 교육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 도서관 이용 교육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교육, 도서관 투어, 논문 작성 도움, 영어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대처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이나 논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해 주세요. 저는 중앙도서관 2층 서편 사무실에 있고 메일이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제를 제출할 때 표절 검사를 진행하고 제출하는 편인가요? 이번 교육을 통해 왜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표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윤리의 이해,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법, 카피킬러 실습, 그리고 마무리의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구윤리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규범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소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학문이든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연구의 결과와 신뢰성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연구자끼리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라옵니다.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고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정직하게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조가 있습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자료에 많이 삽입되는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응답을 만드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연구의 방향성 및 결과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조입니다. 연구 중에 이용한 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위조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정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절이 있습니다. 표절은 이번 교육에서 다루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제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중 하나이죠.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뺏겨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인터넷 자료나 책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분 역시 뉴스나 기사를 보면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입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연구 내용을 뺏어서 자기 것인 마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윤리행위를 준수하여 방지해야 할 부정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짧은 뉴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생성형 AI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윤리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요즘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AI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의 학생들의 AI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책, 인터넷 기사, 학위 논문, 영상 링크, 생성형 AI 이 5가지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본입니다. 단행본은 저자가 1명일 수도 2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명이라면 저자, 연도, 책 제목, 출판사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자가 2명 이상이라면 저자, 저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기사 역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에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기사는 기자명, 기사 발행일, 제목, 신문명, URL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자명이나 발행일의 경우 작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학위 논문도 잘 인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 형식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논문은 저자, 연도, 제목, 기관명, URL 순으로 작성하면 되고 인터넷 주소인 URL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같이 적어주면 좋습니다. 영상 링크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짧은 영상 밑에도 출처를 남겼는데요. 유튜브나 다른 영상의 링크를 활용할 때 채널명, 업로드 일자, 제목, 플랫폼명, URL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인데요. 여러분들 챗GPT 과제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작성할 때 출처를 함께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AI는 정해진 규범이 아직 없으며 이 기본 형식 정도만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는 오픈AI, 연도, 모델명, 모델 링크 이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자료의 출처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출처들을 과제나 논문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각주와 참고문헌 방법을 실제 논문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논문의 일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아래에 번호와 함께 각주가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주는 본문 아래에 바로 출처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각주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출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5번 장은하 2011 한국어 교육평가 연구 등등 이런 식으로 각주가 달렸고 본문을 보자면 장은하 2011은 이런 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각주 같은 경우는 본문의 장은하 2011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말하였다,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2011년 연도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용을 할 때 연도 꼭 잊지 않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자면 참고 문헌을 대부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앞에 있던 논문 내용에서 인용했던 모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본문에서 각주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참고 문헌에서 한 번 더 출처를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참고 문헌에 썼다고 하더라도 각주도 함께 남겨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문헌은 한글의 자음-모음 순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별로 형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참고해서 과제 낼 때 참고 문헌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자와 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연도도 함께 꼭 잊지 말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실습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피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피킬러는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절검사 시스템입니다. 문서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표절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표절률을 측정한 다음 어떠한 문장이 표절 의심이 되는지 여러 근거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절 검사지를 다운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과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대는 카피킬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영남대 소속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카피킬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서를 한번 평가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영남대학교 LM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런 다음 통합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LMS 로그인하고 나서 조금만 내려보면 표절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영남대학교 전용 카피킬러 캠퍼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영남대학교 카피킬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영남대학교는 카피킬러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교 전용 카피킬러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yu.카피킬러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언어도 변경 가능하고요. 저는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로그인은 저희 영남대학교 포털 LMS 여러분들이 쓰는 그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동 로그인 돼서 로그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홈페이지 둘러보시면 여러분들께 유익할 만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어렵다, 카피킬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용 방법, 회원가입 로그인, 어떻게 문서 평가를 하는지, 문서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이게 글로 되게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문서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문서 평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 평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과제의 표절률을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표절 의심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작성한 과제인지 그런 거 평가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표 이미지 표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안에 들어가는 표나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표절인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 이제 카피킬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직접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출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안에 출처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출처를 남겼는데 그런 출처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누락되지 않았는지, 편향 여부 이런 거를 검사해주는 기능입니다.
문서 차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의 문서를 올려서 이 두 개의 다른 점, 특히 이제 보험 약관 서류 같이 되게 글이 빽빽하고 이제 읽기가 힘든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카피킬러에서 찾아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걸 비교해주는 기능입니다. 유용한 정보 들어가시면 제가 앞서 이제 교육을 했던 출처 생성기, 출처 표기법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다가 그 출처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다 하시면 이제 카피킬러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스타일마다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제 활용 강의, 자가 점검표, 부당한 중복 게재 예방법 이런 거 기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서 평가부터 직접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문서 평가 누르시고요. 그리고 문서 평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이제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직접 텍스트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은 웬만한 그 파일은 다 가능한데 저는 워드 파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검사 가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 검사명은 안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카피킬러 실습용 과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검사하기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제 카피킬러 자체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챗GPT를 이용해서 그렇게 검사를 할 건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두 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 문서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과제 할 거면 따로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 유형을 누르면 이게 과제물인지 자기소개인지 선택 한번 해주고요. 저는 과제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 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증이 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표절률이 뜹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인적사항들 나오고 상세 보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표절률 32%가 나왔는데요. 요 문장들이 이제 GPT나 이제 AI로 작성했다 의심되는 문장들이고요. 이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요 빨간 부분, 요런 부분들이 또 의심이 된다라는 문장들입니다. 이쪽에 전체 결과 있는 요 사이드바를 눌러보시면 이제 동일 문장, 의심 문장, GPT 작성 의심 영역, 인용 출처 포함 문장, 법령 경전 포함 문장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저는 동일 문장이 하나도 없다고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베껴온다면 여기 동일 문장에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표절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베껴오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의심 문장이 5개가 떴네요. 이 빨간 부분을 보자면 이제 의심 문장 문장 표절률 46%가 떴고요. 이제 어느 출처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바로 하이퍼링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단어별로 겹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 유심히 잘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GPT 작성 의심 영역, 이 영역이 GPT에 걸린다.
AI로 작성을 하게 되면 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접속사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되게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적인 표현이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문장이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야겠죠? 비교 문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10%, 4%, 2% 이런 게 모여서 지금 3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지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면서 표절률 낮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지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과 다운로드 눌러보면 기본 보기, 요약 보기, 상세 보기 있습니다. 저는 기본 보기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검사지를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을 할 때 혹은 논문 제출할 때 이렇게 결과지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까 보셨던 2%, 2%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표절률 낮춘 다음에 결과지 다운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표 이미지 표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표 이미지 표절 검사 들어가셔서 검사하기 눌러주시고요. 업로드 가능 용량이 20MB고 2개의 형식의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PDF로 다운받은 다음에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와 똑같은 파일인데 PDF로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검사 가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검사하기 눌러줍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은 GPT 킬러가 불가능해서 카피 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 유형의 과제물, 그 다음에 검사하기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 중이 뜨고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2개의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는데 딱히 표절 의심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검사도 여러분들이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검사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구나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출처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세요. 자료마다 이제 형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거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카피킬러의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유용한 정보를 누르시면 출처 생성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서지 정보를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카피킬러가 자동으로 출처 기본 형식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한데요. 출처 표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있어요. APA 스타일, 시카고, MLA, 밴쿠버, 법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시카고 스타일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출처 생성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처가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시카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자료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단행본, 가장 기본이 되는 단행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적는 거는 가상의 책입니다. 저자는 임영서로 할게요. 표제는 카피킬러 실습
이라고 하고 출판사 영남대학교 그리고 인용 면수는 100으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가 있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요 부분은 꼭 서지 정보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처 생성하기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누르면 카피킬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인용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자료 형태도 이런 식으로 다 정보를 입력을 하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가 강의 시스템이 되게 잘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카피킬러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패밀리 사이트라는 사이드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눌러서 카피킬러 에듀라는 채널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화면 녹화 시스템 때문에 이 사이드바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 에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강의를 듣거나 교육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온라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윤리교육 같은 부분, 그리고 표절 예방 위해서 이제 카피킬러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강의부터 한국어 논문 작성과 글쓰기 윤리 이런 강의들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표절 예방 필수 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이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제 이 강의는 1강부터 12강까지 있는 강의다 인 거를 확인하고 수강 신청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바로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고 1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직접 들어와서 강의를 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무하유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검색을 하면 카피킬러에서 직접 올려주신 다양한 강의들을 볼 수 있어요.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윤리교육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출처 생성기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능들 되게 자세하고 쉽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막 같은 것도 선택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카피킬러를 사용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카피킬러 이용해서 과제나 레포트 작성할 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적응을 하고 나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 어떠셨나요? 만약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임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